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선이 이제 23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 지역을 방문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날 충청도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연설보다 더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깜도 안 되는 윤석열이 그동안 벌여온 행태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검증 차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의 지위를 거부한 채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했던 부분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인사들을 향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복수열전의 장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하지만 죄가 있는지 한번 뒤져보겠다며 탈탈 터는 것은 범죄다.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이다. 우리는 정치보복의 아픈 추억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께서 험한 길을 가셨다. 그때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 후회했다. 똑같은 후회를 또 반복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후보가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윤석열을 겨냥해 후려쳤습니다. 또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추미애 장관의 강제수사 지휘는 쇼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고 윤석열을 향해 특검을 받으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난 2차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압수수색 지시가 쇼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쇼가 될 수 있냐. 사교 집단인 신천지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받은 중대한 범죄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신천지가 비과학적 주술로 국가를 그리고 국정을 농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윤석열에 대한 비판 수위와 또 확실히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 카드까지 꺼내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기를 흔든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본다 라고 말했고, 청주 연설에서는 이상한 주술에 의존해서 우리 운명을 결정한 텐데 다시 최순실을 불러내고 싶냐, 우리 운명을 다시 최순실 같은 사람에게 맡길 것인지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렇듯 날카로운 맹폭에 윤석열은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가 급한 모양이다.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해서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거 보니까 뭐가 많이 급한 모양이다 라고 애둘러 회피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다 밝혀지게 돼 있죠. 피한다고 피해질 것도 아니고 외면한다고 외면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증인들이 나타나고 제보들이 터져나오는데 그게 피해지겠습니까? 하물며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TV토론 나올 때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오셨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2차 대선 토론 때는 얼굴에 흰 눈썹을 그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눈썹에 흰 눈썹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눈썹 옆 이마 쪽 옆에 긴 흰 눈썹처럼 보이는 것이 길게 심어져 있습니다. 뭐 그린 것인지 심은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평소에 없던 것이 갑자기 토론 때가 되니 생긴 겁니다. 이거 왜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속에서 이걸 복모라고 한답니다. 복모는 털이 자라지 않는 신체 부위에 길게 자라난 희거나 투명한 털로서 기운을 가져다주는 털이라고 한답니다. 또한 관상학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이마나 얼굴에 긴 흰 눈썹이 있으면 역경과 고난을 딛고 반드시 성공하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나온 것도 경악할 일인데 참 사실이라면 정말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는 뭐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의구심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해명이 나올까요? 참 나라꼴 정말 말도 아닙니다. 나라가 무속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죠. 윤석열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 임기 5년밖에 안 되는데 감히 우리 검찰을 건드려? 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퇴임한 전직 검사장 출신이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만든 건 앞으로 절대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타나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타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윤석열이 왜 그토록 총장 시절에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집착했는지 답이 나왔다. 이미 검찰은 그때부터 윤석열을 내세워 정치 검찰질을 했고, 윤석열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청와대 하명수사, 김학의 불법 출급 사건, 원전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5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에 청와대라는 단어가 수십 번씩 들어가도록 이미 만들어 놨고, 그건 작년, 재작년 그 수사를 할 당시 조중동을 통해 보도가 되었다. 작업을 치밀하게 한 것이다. 올 여름쯤부터 조중동을 필두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작업질을 시작한단다. 윤석열의 발언은 이미 검찰 내에서 다 만들어진 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수사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한다. 윤석열의 발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수사는 모두 A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만들어 알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섬뜩하고 무섭다. 2번 다시는 검찰개혁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또 누군가를 희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의원님들에게도 그 끝은 가리라 생각된다. 국민들도 물론이고요. 검찰개혁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싹 다 보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인터뷰에서 촛불 집회를 무법천지에 비유하며 그런 집회를 앞으로 열면 다 사법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검찰개혁, 촛불 집회 같은 거 열지 못하게 싹 다 보내버리겠다는 뜻이다. 자,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생각해 봐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은 자기네들이 주물럭거린다. 우리는 법보다 더 위에 있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데 어디 감히 우리를 개혁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은 정치 보복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김건희는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동훈이 추미애 장관님을 향해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저들의 눈에는 다 자기 밑으로 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고 골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정말 투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기소수사 분리 속도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 미래 세대가 살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